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분 만에 주식 단타 기초 좀 마스터하기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것만 알면 주식 단타 쉬워진다. 주식 단타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캔들이나 뭐 아니면 뭐 기법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린이를 막 탈출하시고 또 단타 매매를 찾아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차트도 보시고 또 어느 정도 지식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뭐 조회수가 좀 나오고 좀 구독자 수가 늘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 초보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기초적이고 너무 평범한 건 너무 많으니까요. 저는 이제 실전에 관한 것만 좀 영상을 좀 찍고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단타 매매 뭐 이것만 알면 된다. 뭐 이런 걸로 좀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단타 매매를 뭐 하고 계신 분이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좋은 기업, 실적 좋은 종목을 찾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라면 그 말이 맞지만 단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타는 짧은 시간만 보유하는 어, 매매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단타에서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하냐? 오늘 그 기준을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종목 선정이 전부입니다. 솔직히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종목 선정입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 지표 공부에 시간을 쏟는데 사실 종목만 잘 골라도 매매가 훨씬 쉬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차트를 잘 봐도 종목이 안 좋으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 대금이 핵심입니다.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주가가 낮으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 있어요. 주가 500원짜리 종목은 거래량이 많아도 실제로 들어온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 거래량 순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거래 대금은 다르죠. 실제로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지표란 말이에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이 지금 돈이 물리는 종목이에요. 큰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들은 거래 대금이 작은 종목은 애초에 건드리지 않아요.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낮은 종목은 방향성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거래 대금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오늘 거래 대금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평소 대비, 평균 대비 얼마나 오늘 터졌냐를 보는데요. 예를 들어 평소 거래 대금이 10억이던 종목이 오늘 갑자기 100억이 터졌다면, 그리고 평소 거래 대금이 500억이던 종목이 오늘 600억이라면 어느 쪽이 더 의미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돈이 갑자기 물린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잡는 게 실질적입니다. 최근 20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3배 이상 터진 종목을 간신권으로 봅니다. 전날 대비로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날이 급등으로 거래대금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날이면 기준이 왜곡되죠.
20일 평균으로 보면 일시적인 하루 이벤트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훨씬 안정적인 기준입니다. 영웅문 4 기준으로 조건 검색에서 거래대금 조건을 20일 평균 20일 평균 대비 배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건 검색이 있죠. 제가 저번에도 했었는데 이건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미리 세팅해 두면 장 시작 직후 바로 관심 종목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조건식이죠.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거래대금 조건, 여기 거래대금이 있죠. 그럼 여기서 잠시만요. 이거를 캡 에픽펜을 좀 켜고요. 여기다 좀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그 여기 키움 영웅문에 뭐 실시간 순위나 뭐 키움 상이나 이런 게 있으니 뭐 굳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더 그걸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조건 검색에 들어가셔서 여기 조건식을 좀 해서 거래 대금으로 좀 하시면 되는데, 아 이게 필요하시다. 이게 조금 필요하시다. 뭐 거래 대금 터지는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댓글을 좀 남겨두시면 뭐 이게 뭐 여러분 좀 몇 명이 한 10명 이상이 아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은 제가 영상을 또 이거 조건식을 추가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를 봐야 합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확인했으면 다음 단계가 있어요. 오늘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한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테마를 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히 매매하기 전에 이제 아침에 뭐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뉴스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알고 있는 종목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주도주나 테마주를 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딱히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관심이 좀 이렇게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알게 돼요. 우리가 백날 자격증을 따봤자 실무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도배 같은 거예요. 도배도 이분들 지금 막 학원 가서 자격증 따오고 이래봤자 자격증 없는 현장에서, 자격증 없이 현장에서 실무 뛴 10년 실무 뛴 분들한테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실전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비슷한 테마 종목들이 같이 올라간다면 그날 시장은 그 테마에 돈이 몰리는 거겠죠. 예를 들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다. 상위에 있다. 그럼 오늘 시장은 2차 전지에 돈이 쏠리는 날이겠죠. 이런 날이 단타하기 가장 쉬운 날입니다. 방향이 한 방향이니까 너무 단순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 테마가 동시에 조금씩 움직이는 날이 있어요. 그죠? 반도체도 조금, 바이오도 조금, 방산도 조금, 이런 날은 돈이 분산되는 날이에요. 어느 쪽에 올라타야 수익이 날지 좀 날라갈지 이제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은 관망하거나 매매 규모를 줄이는 게 맞을 때가 많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돈이 모이는 테마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테마 안에서 대장주를 또 골라야 되겠죠. 테마를 찾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대장주. 자, 여기서 좀 중요하죠. 대장주를 찾으려면 그 전에 어떤 테마의 대장주가 무엇인지, 또 그 테마에 연결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공부가 조금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아니 뉴스나 뭐 계속 이게 꾸준히 읽고 보고 시청하고 또 계속 듣는다면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뭐 2차 전지는 어떤 대장주 또 이런 종목에서는 어떤 대장주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저희가 뭐 구구단도 똑같잖아요. 뭐 이게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단순한 건 이미 내 머리에 각인된 건 아 내가 이 일은 이구나 이 일은 사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냥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뭐 실제로는 당연히 머리에서 인식을 하겠지만 그만큼 빠르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테마 안에서도 종목마다 움직임이 다르고요. 대장주는 테마 안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죠. 나머지 종목들은 대장주를 따라가는 그냥 추종주입니다. 대장주와 추종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테마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 거래 대금이 테마 안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종목이 그날의 대장주다. 그죠? 추종주는 위험합니다. 왜냐면 대장주가 꺾이면 추종주는 더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욕심이 있어서 대장주를 놓치게 되면 추종주를 좀 해봤는데 좀이 아니죠. 이걸 수없이 제가 매매를 해보고 모의 매매도 해보고 차트도 꾸준히 돌려봤는데 굉장히 어, 이제 빠지는 경우에요. 빠지는 경우 물론 추종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예. 근데 이제 좀 안전하게 가려면 아무래도 대장주로 가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어떤 매매법이다 뭐 나와 있는 매매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백 테스팅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숫자로 읽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엄청 좋아해요. 물론 백 테스팅 같은 경우는 주식에 할 때보다 제가 이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할 때 제가 이 백테스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식하고도 대입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도 시간이 될 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쇼츠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한 과정하고 이제 결론만 딱 낸 건데 아마 이 부분도 단타나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매매를 하시는 분에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도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타에서는 추종주보다 대장주에 집중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정리하면 또 이래요. 20일 평균 거래대금 3배 이상 터진 종목 확인하시고 강한 테마 찾고 테마 안에서 대장주 선택 여기가 종목 선정의 전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그때그때 테마를 좀 캐치하는 능력도 좀 높아야 되고요. 아무리 추종주가 가든 대장주가 가든 이걸 딱 종목을 봤을 때 이거 몰라. 이게 뭐였지? 어떤 테마였지? 이걸 모른다면 아무래도 한 박자, 두 박자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끔 몇 퍼센트를 먹고 나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실전이니까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단타를 하다 보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몇 퍼센트 먹고 나가야 하냐고요?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퍼센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수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실전 매매에서 느꼈던 부분이고 아마 정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고 인정하실 거예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있어요. 조금 오르면 바로 팔고 손실 나면 아까워서 버팁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수익은 작고 손실은 계속 커집니다. 단타에서 매도 기준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지금도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이냐가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이냐가 기준이에요. 시장 관심이 꺾였을 때, 대장주 자리에서 밀릴 때, 중요한 저항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럴 때 정리합니다. 반대로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면 그 종목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얼마 먹었냐가 아니라
지금도 주도주냐?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호가창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막 단타도 시작하시고 아직 호가창까지는 마스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자, 매도 물량이 많으면 못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생각해보면 이치는 간단해요. 진짜 팔고 싶으면, 자, 여기 주식 호가 주문인데 진짜 팔고 싶으면 시장가로 바로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매도 호가에 물량을 올려놓는 건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다고 무조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종목일수록 매도 호가를 큰 물량으로 위협하다가 순식간에 그 물량이 사라지면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장면을 자주 보다 보면 호가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 오늘은 매매를 좀 쉬는 날이야. 테마주도 없고 주도주도 별로 없어. 오늘 기분이 별로야. 이럴 때 그냥 거래 대금 있는 데서 호가창을 이렇게 열어두고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옵니다. 이게 매도가 이렇게 쌓이는구나. 매수가 이렇게 쌓이는구나. 이게 한 번에 없어지는구나. 이게 매도가 왜 이렇게 쌓이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부분을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고, 물론 생각하면서 쳐다봐야죠. 그냥 뭐 생각 없이 멍 때리며 불멍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멍이죠. 여하튼 매수호가도 마찬가지고요. 매수호가에 물량이 많다는 거 굳이 지금 급하게 사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냥 오로지 뭐 매도 물량이 많아서 나쁘다. 매수에 많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분봉이 좋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솔직히 1분봉, 3분봉, 5분봉 글쎄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1분봉이 좋냐, 3분봉이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봉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매매하면 1분봉, 조금 길게 보면 3분봉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지금 흐름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그 핵심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죠. 흐름이 살아있다는 건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구간인 거고, 눌림이 나와도 이전 저점을 지켜내는 구간이에요. 이런 흐름에서는 버티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꺾이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위험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정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물타기. 가장 위험한 실수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초보자들은 손실이 나면 잘 못 자릅니다. 이거는 초보자들이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격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사면 평단 내려가겠지? 조금 더 밑에서 사면 평단 내려가겠지? 나 아직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밑에서 조금 더 물 타야지.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점은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또 이게 단타기 때문에 어디서 종가가 마무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절은 내가 정해놓고 내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감정이고 생각이고 마음이고 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하는 게 손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이 뭐냐면 내가 손절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내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내 멘탈이 나가지 않는 건 내 그릇만큼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기준은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1000만 원이야.
뭐 이 정도면 타격도 없고 나한테는 괜찮아. 이 정도 멘탈은 잡을 수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이 음, 자기 그릇인 거고요. 그냥 내 그릇만큼 하면 멘탈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판단이 흐려질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뭐 물타기 초보자분들이 하면 운이 좋으면 빠져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 처음에 이거 빠져나오죠. 이거 되게 많이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도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도박쟁이들이 처음에 따죠. 그 생각이 가장 강하게 박혀요. 그래서 아 나는 돈을 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나 돈 딸 수 있구나. 그러면서 희망회로를 막 돌려요. 하루에 뭐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3,000만 원 벌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가면 죽습니다. 음. 내가 번 거 다 반납하고요. 원금 날려먹고. 그래서 이 물 타서 살려준 기억이 있으면 이것도 엄청 강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항상 아 나 물 타면 되지. 물 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진짜 강하게 맞습니다. 단타는요. 그냥 단타 손절로 끝내세요. 아 그래서 어 차라리 물타기보다 이 단타는 반대로 해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거. 불타기죠. 불타기는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계속 살아있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매수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손절 기준도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하죠. 진입 전에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자른다는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이 오면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는 게 단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설사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 기준에 맞는 매매를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게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타는 결국 세 가지예요. 20일 평균 거래대금 3배 이상 터진 종목, 강한 테마, 그 안에 대장주. 여기에 하나 더, 손실을 키우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흐름이 꺾이면 빠르게 자르고, 흐름이 살아있으면 버티는 것. 이 두 가지가 몸에 배면 단타 매매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오늘 내용은 단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매매 기준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이 단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물어보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는 좀 시리즈로 좀 꾸준히 엮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나 아니면 뭐 주식에 필요한 정보들은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릴 거고요. 하여튼 자기만의 매매법을 좀 세우시고 손절가를 세우셔서 잃지 않는 매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